이런 치료를 충분히 했는데도 호전이 없다고 하면 눌리는 부분 근육을 잘라낸다든가 첫 번째 갈비뼈를 절개하는 수술적 치료로도 가능은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든 치료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진단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흉곽 출구 증후군 내지는 흉곽 탈출 증후군 여러 가지 말로 부르게 되는데, 흉곽 갈비뼈를 이루고 있는 요 공간들이 있고, 갈비뼈를 있는 공간에서 상완신경총이라고 팔로 가는 신경들이 있습니다. 그 신경들이 보통은 스칼렛 머슬 근육이 눌리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 첫 번째 갈비뼈에서 눌리기 때문에 이게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있고, 동맥이 눌리는 경우가 있고, 정맥이 눌리는 경우, 요 세 가지들을 흔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대부분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유발이 되냐면, 일반적으로 흔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목 쪽 디스크인 줄 알고 치료를 했다, 말초신경병증인 줄 알고 치료를 했다 라고 했는데 치료가 잘 듣지 않고 계속 팔이 저려요. 특히나 한쪽 팔로 가방을 메고 있을 때라든가, 아니면 특히 이렇게 공을 던지는 자세처럼 외회전을 했을 때 손이 좀 저려요, 손이 불편해요 라는 증상들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대부분의 신경성 질환이고, 쇄골화 동맥이 눌리는 경우들이 있고 정맥이 눌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마찬가지로 외회전을 했을 때 손이 차갑게 돼요, 손이 파랗게 변해요, 아니면 손이 부어요. 이런 증상들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투수들 같은 경우는 공을 던지는 자체 자체가 외회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각건이라든가 주변 근육이 연부 조직이 비우가 되면서 잘 오는 경우들이 있고, 추가적으로 선수들이 컨디션을 조금 잘못 관리를 했을 때 주변 연부 조직이 비우가 되고 근육이 조금 약해져 있을 때 보상 적용으로 다른 근육들을 쓰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런 흉곽 탈출 증후군이 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후군 자체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빈도에 있기 때문에 일단 다른 질환들을 충분히 감별하고 나서 그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로 가장 흔하게 구별을 해야 되는 것들은 목에서는 목 디스크 증상입니다. 하지만 목 디스크 증상은 자세에 따라서 유발이 되지가 않고, 흉곽 탈출 증후군 같은 경우는 근전도상에서 일시적으로 특정 자세에서만 눌리기 때문에 근전도상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반해서 신경 쪽에 병변이 있는 목 디스크라든가 말초신경병증 같은 경우는 근전도에서 이상 소견이 보이고, 일부에서는 근위약, 힘줄이 힘이 약해지고 저림 증상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전도를 첫 번째로 해서 이 신경병증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관절 와순, 보통은 슬랩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마찬가지로 이런 통증들 같은 경우도 외회전을 했을 때 증상들이 유발이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 통증은 어깨에 조금 더 국한되고 있고, 출구 증후군 같은 경우는 보통 손까지 저림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흉곽 탈출 증후군, 흉곽 출구 증후군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보존적 치료, 첫 번째로 자극을 유발하는 자세를 피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변 근육, 날개뼈를 과도하게 움직이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견갑골을 안정화시켜주는 운동을 먼저 첫 번째로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호흡에 따라서 영향이 미치는 경우가 있고, 마찬가지로 첫 번째 갈비뼈가 좀 길었을 때도 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호흡근 관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뼈랑 팔뼈가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그것 때문에 신경이나 혈관이 더 눌리기 쉬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날개뼈를 조금 올릴 수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들이, 그러한 자세 교정이랑 보존적 치료만으로 1차적으로 치료가 많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렇게 했을 때도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스칼렛 머슬, 신경이 눌리는 위치에 있는 부분에다가 주사 치료를 해보고 호전이 있는지를 보는 것들이 그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인을 제거하고 나서 이게 다시 재발을 하는 경우들이 흔히 있을 수가 있고, 특히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요게 반복이 좀 되는 동작들이 많고, 특히나 오른팔로 투구를 한다든가 왼팔로 투구하는 특정 자세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던 무리하지 않게 컨디션을 조금 잘못 조정을 해서 어깨를 과사용한다든가 견갑골 주변을 너무 과사용할 때 다시 또 재발이 있을 수가 있고, 견갑골 주변 근육을 충분히 강화를 해주는 그런 보강 작업들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경기로 다시 복귀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주마다 한 10%씩 조금씩 다시 복귀하는 정도로 이거를 천천히 점진적으로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고, 이 점진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주변 근육을 충분히 재활을 통해서 강화를 시킨 다음에 컨디셔닝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복귀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아픈데도 참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손이 갑자기 조금 파랗게 변하고 통증이 아주 극심할 때는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다고 하면 코치진이나 주변 의료진에게 이야기를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도림 서울 정형외과 김동환이었습니다.